강선 의원, 가진 갑질 사퇴했으니까. 논란을 떠나고 나서, 일단 우리가 이분을 응원했던 거는,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게 정치 공세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치 공세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게 단순하게 여가부 장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선우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니까. 그렇죠. 강서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는 짓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자기들은 이 논란을 통해서 지지율을 한 2% 깠다고, 상승세를 꺾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 입장에서는 설사 이런 얘기는 이 송자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설사 강선우 후보가 그만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명 후에 나중에 잘못했거나 심각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 다시 후속 조치를 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게 일종의 바람이었죠. 근데 하려고 말하면. 했어요. 왜냐면 재송부를 했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 치면은 그렇게 보면은 금요일날 임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명하는 게 수순으로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진짜 싫었던 게, 우리가 혁치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잖아요.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총질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그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그리고 수박이 드글드글할 때 민주당 보세요. 저쪽 국진당하고 언론이 짝짝꿍해가지고 공격 들어오면 바로 내부에서 총질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나는 그게 아주 미치도록 싫어요. 나 민주당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지난번 정권 같으면 외부에서 찔러가지고 외부에 찌른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번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그닥 유효한 공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때 뭐가 나오기를 했어. 언론에서 결정적인 뭐가 있어? 폭로가 나오기를 했어. 그런 거 없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 안에서의 어떤 그 다툼이나,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걸 외부에서 그냥 어부지리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득을 얻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누구의 잘못이다, 당 지도부의 결정의 잘못이다, 또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 의원이 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 상황 하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보류시키고 반려를 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대통령실 몰랐다던데. 아니, 나중에 보고는 1시간 전에 들었다더라고요. 그래, 1시간 전에 알았지. 사퇴 전에 1시간 전에 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사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야, 성공했다, 씨발. 역시, 아직 민주당 저것들은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공격하면은, 우리 얘기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야! 자, 그 다음 얘들이 뭔 짓을 하죠? 강선우 의원 어디 제소한다고요? 윤리위원회 제소한다고요? 국힘이 추진은 안 하고. 자, 보세요. 국힘이 갑질 강선우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가 하루 이틀 당했어요. 자, 더하기. 신났죠?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도 지명 철회하라. 애들이 뭔가 논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사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과하라,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송원석이 어떤 인간이야? 당직자 발길질 해가지고 탈당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간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한마디라도 해봤어요? 권성동 기자 손잡고 그 강제로 끌고 간 거 윤리 제소했나요? 근데 강선한테만 왜 그래? 유진우는 어떡하고요? 진짜 이런 모습들 자체가, 물론 저 새끼들은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저래도 돼 라고 할 적이라고 치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 안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인정을 해. 우리 안에도 그만큼 쓰레기 같은 후보가 나왔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할 수 있었어야
되겠지만 강선우 의원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그 정도로 쓰레기였어요. 막말로 저쪽 애들 쓰레기들에 비하면은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공격받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송 작가는요. 우리도 다 그래요. 여러분은 공격받을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레기들하고 국힘당이 작정하고 몰고 가면은 저도 천하의 쌍년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막말로. 자, 문제는 두 명이 낙마를 한 거예요. 이진숙과 강선우가 낙마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관련해서 정동영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아니 지금 웅이님이 수녀와 비구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뭐라고 공격할 것 같아요? 야 수녀하고 비구니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 여성 가족부를 어떻게 이끄냐? 그래서 안 돼. 나머지 장관들 후보자들 3명도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언론 프레이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요.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영을 검찰이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형 400만 원 뭐 이렇게 부영을 때렸더라고요. 근데 부영이 중요한 건 아니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고 통일부 장관 하는데 의원직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기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으로 좀 공평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장관 인사를 19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례가 사실상 드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갑자기 나라가 이게 지금 계엄으로 인해 탄핵으로 이래갖고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들 다 갈아치우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어찌 됐거나 51일은 아직 51일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낙마 없이 거의 둘을 빼고 낙마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갈 수 있도록 일단 임명을 강행해서 끝내고 자, 이 둘의 후임자로 저들이 그냥 이진숙이나 강선으로 놔둘 걸 그랬다 싶은 훨씬 더 개혁성 강하고 전투력 강한 장관들을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현업에 올리는 이런 사후 수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강선우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정치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기억을 떠올려봐요. 수박 새끼들 있을 때 협치, 국민적 눈높이 이런 단어들 나 이제 그런 단어도 꼴보기 싫다고.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지랄하지 마.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의원이, 자기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서울대 연구실을 썼어. 또는 꾸리꾸리한, 봉사활동, 봉사시간으로 좋은 학교에 넣기를 했어. 우리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민주당은 이만큼의 티끌도 있으면 안 돼? 그 티끌이라는 거, 다른 사람도 이거 티끌이야라고 하면 그거 티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말로? 보좌관 갑질은 사실상 근거 없는 모함으로 밝혀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뒤늦게 그 가세를 한 게 전 장관이 전 정부 장관이 나와갖고 예산 어쩌고 예산 문제 갑질? 예산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민원 들어온 거 해결 못했다고 예산을 깎았다 그러는데 아니 이 위원장도 아니고 일개 의원이 무슨 재주로 예산을 깎습니까? 의원 한 사람이 자 우리 지역구에 안 해줬으니까 이번 예산 안 나가는 걸로 하고 깎아버려 그러면 손자 깎아 그거를? 그게 깎여요? 그리고 의원이 자기가 한 공약이나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장관이나 행정부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갑질입니까? 의원의 의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역구원들은 아무 민원도 내면 안 돼. 근데 이게 결국은 결정타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또 예전에 그 못된 버릇 나오기 시작했다. 나 이런 민주당 싫어요.
이런 민주당 싫다고요.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짜증을 내는 게 뭐였는데 기억 안 나요? 내부 표를 총질. 몰아주면 뭐하냐고, 의석을 주면 뭐하냐고, 맨날 이딴 식으로 자기 권리도 행사 못하고 맨날 양보하고 맨날 뒷걸음질 치다가 도대체 왜 민주당은 의석 많이 줘봤자 의미 없다라는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자꾸 이제 당대표 선거 내지는 그 후보들의 정상반된 이번에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또 갈라치기의 이유로 몰아갖고 얘기를 하는 일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니 저희 송작가 TV의 공식 입장은요, 이번 선거에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게 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출된 후에 그 사람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를 같이 발맞춰 나가서 협력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에 누가 맞다, 누가 어쨌다, 강선을 누가 내쫓았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내쫓긴 누가 내쫓아. 솔직히 나는 강선 의원이 제일 실망이야. 그 정도도 버틸 마음 없이 그것도 이겨내지 못할 멘탈로 아무리 뭐 동료가 뭐라 그러지. 우리 저기 빵진수기 같은 거 봐봐봐. 그렇게 고사리를 먹고도 지가 그 자리 지키겠다고 권력 욕심에, 자리 욕심에 저렇게 끝까지 하잖아. 밀리지 말아요. 민주당 나는 권한을- 예전에 그 못된 습관 좀 버려요. 좀 제발. 나는 못된 권한을 가지고 그걸로 갖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 나쁘다고 생각해. 하지만 공직자로서 그 권력이 주어질 수 있는 위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위치에 대한 애정과 각오와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되는 데 있어서 뭐 흠결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뭐 완벽해서 물론 지금은 그런 거는 맞는 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시비비를 갖고 따지지 않았다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본인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그 많은 고난들, 그 많은 정치적, 육체적, 가족적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지금 그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켜낸 거 아니야. 그럴 각오도 없이 무슨 장관 후보자를 수락했냐고. 내부에서 총질을 당할 줄 몰랐지. 아니, 당한다고 하더라도 난 견뎠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자리로 증명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일로 증명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버리면 국힘도 신났고 지금 언론도 신났거든요. 신났어요. 언론도 야 우리가 신났습니다. 강선우 낙마시켰네? 그럼 다음은 누구 할까? 이렇게 입맛 따시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그 강선우 아가리에 동료를 갖다 쳐넣고 지금 줄줄이 니들 순서가 안 왔을 뿐이지 예전처럼 똑같이 잡아먹힐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정치적 싸움에서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끝이라는 거는 왜 모르냐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을 앞두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선을 11개월 앞으로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불과 한 10여일 앞두고 있는, 조기에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물론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 후보의 선택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지라든지 뭐 당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왜 이 선거를 아주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또 의견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갖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내 갖고 개혁하고 내란 세력 척결하자는 방향으로 안 가고 이걸 갖다가 내분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보이게 하냐고. 사실 내분도 없어요. 지금 뭐 정청래 후보나 뭐 박찬대 후보가 강선우 거취해 놓고 개인적인 표명을 한 게 정반대라고는 하지만 그걸 갖고 당론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싸운다든가 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만두세요 하는 세력이 있으면 지키세요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판단은 강선우가 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강요해서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야. 본인의 판단에 지켜내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 하는 거지. 그만큼 최소한 권력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었다라는 차원에서 어찌됐거나 강선우 의원의 그 임명을 밀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강선우 의원 자체는 실망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큰 원론적으로 보자고 하면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끝장이라는 거야. 더 세게 나가요. 헤게모니를 잃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당내 후보들이 나서갖고 수습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그 소장파들이라든지 개파가 나서서 하든 이에 대한 빠른 후보 교체와 선임을 끝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내각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민석 지금 그 총리와 의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거기서 내놓는 중재안과 방향을 향해서 민주당이 다시 힘내서 뭉쳐주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강선우 후보 사태에 있어서 대체자라 그러나요? 거기에 지금 뭐 남인순, 뭐 양이원영 전 의원, 뭐 요런 사람들을 후보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 강선우 후보를 흔들고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쪽 분야의 어떤 일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자체 예산은 1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쪽 저쪽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여지의 예산들, 그러니까 다른 데 집행을 요구하거나 대리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따지면 사실은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서고 현재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기만큼은 진짜 개혁 성향이 있는 강력한 그리고 의지가 강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여성가족부란 이름 때문에 후보자를 반드시 여성으로만 내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음번 후보자 인선이 되는지를 보고 논평은 그때까지 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는 거는 안 됩니다. 라는 전제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강선우 의원 사퇴 안 하면 강선우 의원 말고도 민주당 내에서 갑질한 의원들 우리가 다 폭로할 거야 라는 협박이 있었다는데 다 잘라버려. 의원 갑질한 사람 있으면 숨기지 말고 다 해. 옷값 꺼내 먹듯이 니들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꺼내갖고 이딴 식으로 헤쳐먹지 말고 그렇지. 제대로 돼. 제대로 진짜 갑질하는 사람이면 정말 나쁜 진짜 국진당처럼 못된 갑질하는 애들이면 민주당 의원도 되면 안 그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송원성이는 발차기 해고도 뭐 다시 들어오는. 다 날려버려 니들이. 그래야 니들이 진짜 보좌관이고 보좌관으로서의 권한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따위로 뒷공작 하다가 들킨 것들이 똑같은 짓을 다음에 또 하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자, 강선 이제- 의원이 사퇴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관들 말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우리 보좌관들이 당신 생사 여탈권 쥐고 있어요. 그게 생모질이들이죠.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 또는 보좌관들 혼하게 약점 잡힌 것 때문에 그러고 이용당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희생당하고 이런 의원이라고 그러면 에이씨 대장 자격 없는 거 아니야. 대장 자격 없는 거. 이번에 강선우 의원, 나는 강선우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거나 강선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정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강선우 의원 이 정치 싸움에서 내부 총질하는 보좌관들 있잖아요. 니들은 절대 선출직 안 될 거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니들 선출직 못하게 막을 거다. 그리고 헛부르게 의원직 사퇴나 뭐 이런 걸 통해갖고 근태섭의 복귀를 부르는 그런 오리도 범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